안녕하십니까. V하다 윗쌤입니다. 저희 V하다가 2025학년도 대학라인 상담을 오픈하였습니다. 대학라인 상담을 희망하시는 학생들은 V하다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2025학년도 연세대학교 재신문 면접에 대한 영상을 준비하였습니다. 올해 연세대학교 재신문 면접의 경우 평가 방식이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입학을 희망하시는 학생 및 학부모님께서는 이 영상 보시고 도움받으셨으면 합니다. 올해 연세대학교 재신문 면접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올해 꼭 확인해야 할 기출문항 분석도 준비하였으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합격,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25학년도 학생부 교과 전형인 추천형은 면접이 폐지되었습니다. 교과 100%로 선발하고요. 대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적용됩니다. 수능 최저 기준의 경우 인문계는 국어, 수학 중 한 과목을 포함하여 2합 4입니다. 수학은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모두 선택이 가능하며 탐구는 사탐, 과탐 모두 선택이 가능합니다. 탐구 여경의 경우 평균 등급이 아닌 개별 과목 등급 기준이므로 한 과목 등급을 반영합니다. 자연계의 경우 수학을 포함하여 2합 5입니다. 수학의 경우 미적분, 기하 중 선택하셔야 하고요. 탐구는 과탐만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인문, 자연계 공통으로 영어는 3등급 이내, 한국사는 4등급 이내를 적용합니다. 다음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인 활동 우수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활동 우수형의 경우 면접 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2024학년도까지는 학업 역량 면접으로 교과 내용을 알고 있는지가 중요한 면접이었으나 2025학년도는 논리적 사고력 및 의사소통 능력을 면접합니다. 이는 여러 제시문을 각각 분석하여 공통점 또는 차이점 등을 논리적으로 답하는 면접입니다. 연세대학교 재신문 면접 준비 시간이 다소 짧으므로 지문을 빨리 읽고 정확하게 파악하시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수능 최저는 추천형과 같습니다. 2024학년도 기출문항은 기회균형 전형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2025학년도 활동 우수 전형의 면접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므로 기출문항은 2024학년도 기회균형 전형의 문제를 확인하셔야 하며 이번 영상에서 이 문제를 분석할 것이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24학년도와 2025학년도의 출제 교과 과정이 변화가 있습니다. 2024학년도는 학업 역량을 평가하므로 인문계 및 자연계의 교육과정의 범위가 존재합니다. 인문계 같은 경우는 국어, 사회를 포함하고 있고요. 자연계는 수학과 과학을 포함하고 있는데 2025학년도는 논리적 사고력을 평가하므로 출제 범위가 따로 없습니다. 따로 없다는 얘기는 인문계에서도 수학 지문, 자연계에서도 국어 지문이 출제될 수 있다는 것이며 이 점을 꼭 기억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025학년도 활동 우수형은 1단계 인문계 통합계열은 3배수, 자연계열은 4배수를 선발하며 2단계에서 면접은 40%입니다. 의과대학을 제외하고는 모두 현장 녹화 면접이 진행됩니다. 의과대학은 대면 면접으로 제시문 기반 인적성 면접 및 서류 기반 면접이 진행됩니다. 활동 우수형 1단계 합격자 발표는 수능이 있는 주인 11월 11일 월요일날 발표되고 면접은 11월 16일 토요일날 인문통합계열, 11월 17일 자연계열이 면접이 진행됩니다. 1단계 합격자 발표 후 면접을 준비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므로 이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의예과 외의 학과는 지원자는 모두 녹화 면접이 진행됩니다. 제시문을 받고 준비 시간이 8분, 면접은 5분까지 녹화가 가능하며 2분을 녹화하게 되면 퇴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녹화는 할 수가 없으며 5분 안에 본인의 면접 대답을 정리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25학년도 활동 우수형의 의예과의 면접의 경우 제시문 기반의 의학 전공에 필요한 인적성을 평가하고 서류 기반 면접이 있습니다. 2024학년도 정시 모집의 파트 1 문항을 확인하시면서 인적성 평가가 어려움이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고 서류 기반 면접은 본인의 학생부 내용을 숙지하셔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시문 기반 인적성 평가를 했던 2024학년도 정시 기출문제도 이번 영상에서 분석할 것이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2024학년도 기회균형 전형 면접 기출문제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과학 지문도 나오고 사회 지문도 출제된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인문계 면접에서도 과학 지문이, 자연계 면접에서도 사회 지문이 출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수학 지문 역시 인문, 자연계열 모두 공통으로 출제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지문을 어떻게 분석해야 할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학년도 기회균형의 기출문제 1번 문항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 제시문 가나 다를 비교 설명하는 것이었고, 2번 문항은 제시문 라에서 사람이 동물과 다른 전략을 쓰는 이유를 제시문 다의 내용에 연관지어 설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답변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제시문을 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문 가에서는 동물 대상 실험이 성공한 후 임상 실험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자신의 몸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한 사람이 있었고 이를 마샬 박사의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따라서 마샬 박사의 행동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를 찾는 문항입니다. 마샬 박사는 위궤양과 위염이 박테리아가 생기는 원인으로 보고 직접 헬리코박터균을 마셔서 본인의 몸으로 실험하고 증명한 것입니다. 대부분 과학자들이 생각을 과학적으로 증명하여 본인의 생각을 증명한 것이므로 과학적인 증명으로 세상 사람을 믿게 한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과학적 증명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제시문 나에서는 자연주의 육아의 생각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다가가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현대의학의 원칙을 부정하는 말을 퍼뜨리면서 이를 앞에서 말한 과학적 증명이 아닌 직접적인 이해가 쉬운 서사를 마련하였고, 아토피 피부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엄마들에게 감성 어린 위로를 섞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세상 현상을 직관적이고 감성적으로 접근하여 세상을 바라보는 것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제시문 다에서는 음모론으로 세상을 설명합니다. 인간은 의미 있는 이야기를 찾는 강박이 있다는 것을 이용하여 음모론은 모든 일이 그냥 일어나지 않는다는 전제를 가지고 나쁜 일은 사람들이 모르는 어떤 것이 존재하여 일어나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모든 일을 단순하게 일어나는 것이 아닌 모르는 누군가가 존재한다는 것으로 답을 제공합니다. 이는 사회현상이 너희가 모르는 것이 있으니 이게 답이라고 명쾌한 답을 주고 단순화하여 세상을 설명한다는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시문 다의 음모론과 연관지어 설명한다면 말한 음모론의 모든 일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없다는 것을 기준으로 설명하셔야 합니다. 이는 사람들이 패턴을 알려내려고 애쓴다는 것으로 연결하셔야 합니다. 이를 제시문에서 확인할 때 가장 실수하기 쉬운 것은 고등학교 수학에서 확률과 통계의 지식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어진 제시문에서 동물이 80%의 성공률을 보인다는 것은 단순히 많이 일어나는 현상을 확인하고 접근해서 80%가 일어나는 빨간 전구가 켜질 때는 다음에도 80%가 나온다 생각해서 0.8 곱하기 1, 초록색 전구가 나올 확률이 20%로 작기 때문에 이는 0.2 곱하기 0으로 해서 80%가 된다고 제시문에서 나와 있습니다. 인간은 음모론적인 접근을 한다면 앞에서 일어났던 것이 우연히 일어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빨간색 전구가 깜빡거릴 확률이 80%면 다음에도 빨간색이 깜빡거릴 거라 생각해서 0.8 곱하기 0.8, 초록색 전구가 나타난다면 다음번에도 초록색 전구가 나타난다 생각하여 0.2 곱하기 0.2 해서 68% 성공률이 보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확률 계산을 조건부 확률이라고 생각하시면 이 식은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제시문을 보시면서 문제를 접근하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2024학년도 정시전형 의예과 기출문제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서 본인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를 묻고 이는 두 가지 중 어떤 선택을 하셔도 본인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근거를 찾아보는 정도의 문제인데요. 어렵지 않게 접근이 가능한 문제였습니다. 첫 번째 선택은 신체적 고통을 선택하여 용의자에게 아이의 위치를 알아내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위해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고, 두 번째 선택은 인권을 강조하여 선택하지 않은 것으로 쉽게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를 찾는 것은 문장에서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정도의 제시문을 취재합니다. 1번 제시문의 경우 어떤 수단은 절대적으로 금지되어야 한다는 것에서 두 번째 주장에 뒷받침되는 것이고, 두 번째 제시문은 권리 보호를 관철하는 것은 국가의 역할이므로 공권력이 신체적인 고통을 선택하는 것과 유사하므로 첫 번째 주장을 뒷받침하게 됩니다. 세 번째 제시문은 인간과 동물의 차이를 설명하면서 인간의 존엄을 강조하므로 두 번째 주장을 뒷받침하게 됩니다. 네 번째 제시문의 경우 근대 국가에서 국가의 적극적인 조치를 의무로 설명하고 있으므로 첫 번째 주장을 뒷받침하게 됩니다. 이는 의과대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는 어렵지 않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시문 면접을 통한
인적성 면접보다는 서류 기반 면접을 대비하기 위해 학생부 내용을 숙지하는 것을 우선되어야 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학년도 재시문 면접은 논리적 사고력 및 의사소통 능력을 평가하므로 답을 찾는 것이 아닌 본인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연세대학교 재시문 면접의 경우 길이에 대비하여 준비 시간이 8분으로 짧습니다. 재시문을 빠르게 분석할 수 있도록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문제에 대한 방향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아닌 재시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설명하셔야 합니다. 본인의 생각이 들어가게 되면 분석이 어려워지고 시간이 부족하게 되니 이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재시문 면접의 범위가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다양한 지문을 접하셔야 합니다. 사회, 과학 지문 모두 인문, 자연계에서 출제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활동 구성의 경우 인문, 통합 및 자연 계열의 면접 날짜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는 계열별 문항이 다르게 출제될 것입니다. 국어 및 수학은 공통으로 출제될 것으로 예상되며 인문은 사회, 자연은 과학이 조금 더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두 출제가 가능하니 비중의 차이가 있다는 정도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V하다의 윗쌤이었습니다. 추후에 연세대학교 재시문 면접에 대한 예상 문항을 영상으로 제작하여 연세대학교 재시문 면접을 어떻게 준비하고 대비할 것인지를 말씀드릴 테니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사항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V하다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